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종목과 테마는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제 굵직한 이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나 관심 가져지는 게 이 조선 그리고 예. 조선 기자재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네. 키워드 만나보면 좋을까요? 일단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선업종이 어떻게 슈퍼사이클이잖아요. 조선업종이 슈퍼사이클이다 보니까 해당하는 기자재 업종들이 그 이제 실적 부분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일단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박에 대해서 이제 발주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적이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했었을 적에는 기자재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실적에 반영되는 게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들이 나중에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보시면은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가 지금 갖고 있는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지수랑 전혀 상관이 없죠. 지수는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국카본이라든가 뭐 동성화인텍 이런 주식들은 조선 기자 주식들은 지금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이제 한국카본인데요. 일단 SK증권이 이제 한국카본의 이제 목표 주가를 24,000원까지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뭐 한국카본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보냉제를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LNG 부피가 크니까 그거를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마이너스 162도에서 이제 운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체를 액체로 액화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단열재가 필요한데 그것을 만드는 게 바로 한국카본이 하는 일입니다. 일단 LNG 운반선에 빅3에다가 다 납품합니다. 이제 한국카본 납품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다가 SB 세컨더리 배열이 그러니까 보냉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막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보호막인데 두 번째 보호막 그걸 이제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다가도 납품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빅3에다가 수출했다가 중국까지 이제 하나가 생기면서 이제 매출이 이제 다양화되면서 확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예전에 이제 화재가 났었는데 그 화재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완전히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제 24척을 생산하던 게 이제 34척까지 생산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베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또 하나 중국발 세컨더리 베어는 중국의 또 하나의 그 매출처럼 확 각인되면서 이제 실적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3%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22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758% 개선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연간 이익률 환산하면 11.2%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높죠. 제조업에서 11.2%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체급이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LNG 운반선이 지금 기존의 빅3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업의 훈풍을 타고 빅3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중국 쪽에다도 이제 확대를 하면서 캐파가 확대가 되었다.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실적은 재반등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매집비를 보면은요, 이제 올해 4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4월 23일까지 보시면 이제 매집비가 178% 나왔고요. 자, 골드만삭스랑 VI 금융투자 얘네가 주포입니다. 얘네가 주포고 여기서 지금 매집을 한 게 한 153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4월 1일서부터 이제 4월 23일까지. 한번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카본입니다. 그러니까 매집비를 제가 구한 기간은 4월 1일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했는데 153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떤 게 강한 거냐면은 종합주가 지수랑 좀 비교를 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이제 이 지수랑 비교해도 딱 답이 나오는데 일단 지수랑 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를 해서 이제 업종. 코스닥 지수랑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 지금 다른 거는 이제 다 이제 그 이거 빼고 이제 요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일하고 60일하고 역별이죠. 보시면 역별이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건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60일하고 20일하고 역별로 올라가고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지금 한국카본은 20일하고 60일하고 이제 정별로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전혀 이제 다르게 가는 종목들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적에도 지금 이제 4월 달에 들어서 트럼프의 그런 관세 이슈랑 전혀 상관없이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 게 바로 실적 부분이죠. 그러니까 빅3에다가 다 납품을 하고 중국 쪽에다도 또 하나 저기 매출처가 늘어났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차트에 다 녹아 있고 거래량에도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선 기자재는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만약에 뭐 한국 카본이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제 동성화이텍입니다. 동성화이텍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이텍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거래량도 더 많고, 그러니까 동성화이텍이냐 이제 한국카본이냐 고민했는데 일단 한국카본이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와서 갖고 왔고요.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만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급도 한국카본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에 쌍끌이 매집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어려운 게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카본을 매수하고 있고요. 자.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의 매수에 3배 정도 육박하는 금액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추세, 실적, 수급, 그다음에 매집비도 좋은 4박자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조선 기자재였는데요. 역시나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이 조선 기자재도 실적 정말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집비도 좋은 이 4박자 종목 바로 한국카본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또 이 실적뿐만 아니라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 간의 협상 카드로도 쓰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진행이 곧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조선 관련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볼까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빅3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전에 하나오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HD 현대중공업에서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일단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탄탄하죠. 그러니까 고부가 산선, 예를 들어서 LNG 운반선이라든가 아니면 VLCC,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FPSO, 그러니까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쪽에도 특수선이라든가 아니면 구축과 호위함 등 군함을 설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또 이제 엔진까지 HD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조선 업종이 배를 만들고 엔진까지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수직 계열화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수직 계열화를 만들면은 일단 외주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줄어들고 핵심 부품을 자체 설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납기를 빨리빨리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신뢰도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제 수직 계열화의 모든 이제 기업이 이제 수직 계열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쉽지가 않은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걸 해냈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위의 그런 유용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내수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수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다 보니까 환율 효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환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분 같은 경우 1,300원대였는데 지금 1,400원대니까 100원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100원이 오르면은 환율 100원이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환율이 3% 올라갔었을 적에 순이익이 670억 정도 오르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환율 턱도 굉장히 톡톡히 봤다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잠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조 8,500억 정도가 되고요. 28.96% 올라갔습니다. 매출이 28%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영업이익 2,682억 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896억 원인데 영업이익은 약 1,000%가 넘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약 563%가 넘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이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의 지수랑 전혀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그 이유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잠깐 매집비 보고 차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집비를 보면 한 12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매도한 사람들은 986억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986억 보이시죠? 신규로 매수한 금액이 1,274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거래일로 따지면 한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이제 신규로 1,240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보시면은 자, 이것도 한국 하버리랑 차트가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것도 한번 종합주가 지수랑 좀 비교를 하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하나 쉽게 바라보는 방법은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똑같은 조건을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의 그 차트를 이번에 다 120이라고 240다 띄워놓고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주도주 찾기라는 그런 방법인데요. 제가 책에서도 썼던 내용인데, 자, 현대중공업의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래요. 작년서부터 현대중공업은 계속 정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정별로.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봤을 때 작년 10월달 보면은 정별이 그러니까 60, 120, 240이 계속 이제 여기서 쭉쭉쭉 이제 정별로 진행되는 게 보이고 있고, 반면에 종합주가 지수는 엉망진창이죠. 뭐 121, 241, 뭐 60이 엉망진창이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역별로 돌아섰고요.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었을 적에 기존의 이런 주도주들을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미 주도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적 부분에서 반응을 하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제가 정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렇게 정별로 진행되는 종목에는 다 포함됐어요. 해당 종목의 업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수급 모든 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 투자자는 정별에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정별에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정별에 하시면 좋겠고, 저도 가끔 갖고 나오는 종목들 잘 보시면요, 그 정별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올랐잖아요. 어떻게 사?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고 한 두 달 때 다시 보면 그 종목이 싹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정별 같은 종목이. 그래서 살까 하다가 아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러다가 그럼 또 올라가 있고 또 올라가 있고. 2, 3년 전에 에코프로가 그랬고 2차전지가 그랬고 지금은 조선주가 그렇습니다. 자, 봤을 때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시장을 이기는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조금 이제 52주 신고가는 이미 났습니다. 이제 신고가는 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는 이제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죠. 지금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할 것이냐, 추가로 여기서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기다릴 것이냐인데 전략은 여기서 매수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떨어지면 이쪽에서 한 번 더 매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전략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정별로 했던 종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21선 눌림목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21선 누르면 매수할 때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61선이나 121선 이렇게 크게 한 3번 정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게 했었을 경우에 다시 이제 내가 했던 매수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정별에 투자하는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뭐냐면 일단 21선 눌림목에 한번 노려보고 21선 눌림목에 쑥 가. 그러면 땡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빠졌다. 그러면 61이랑 121선에서 한 번 더 물타기 하신 다음에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갔다가 막 트럼프 때문에 급락했던 종목들 보면 LIG, 넥슨이라든가 두산 엔레빌리티, BIT 보면요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게 정별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D현대중공업은 정별의 힘을 가장 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 부분도 괜찮고, 그다음에 올 1분기만 좋을 게 아니라 이제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질 것 같거든요. 아니 내년까지도 하면 계속 좋아질 겁니다. 이제 조선주들은 왜냐하면 LNG 운반선들이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 안에 있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조선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슈퍼 사이클이란 말을 항상 머릿속에다가 되뇌이고,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종목이 슈퍼 사이클인가 아니면 사양 산업인가 그것부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이 추세, 실적, 수급, 그다음에 밑에 슈퍼 사이클이 받치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슈퍼사이클에 있는 조선 안에서도 HD 현대중공업 짚어주셨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정말 큰 시장 안에서요, 이렇게 든든한 실적과 정배열까지 확실한 요소들만 싹 갖춘 종목이었습니다. 또 꼼꼼한 전략까지 다 알려주셨는데요.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이러한 전략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해서 커뮤니티로 함께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증시가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지려면 사실 반도체 업종이 좀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좀 보인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키워드 있을까요? 네, 크게는 이제 뭐 DDR5 아니라 DDR7이죠. D7으로 이제 위해서 태스크
TF팀을 이제 마련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DR4 쪽으로 이제 생산을 줄이고 5라든가 그쪽으로 좀 주력하겠다 이제 그런 체질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HBM이 일단 팔려야 되는데 HBM을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다 수출을 이제 막히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하더라도 상승의 폭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지수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20에서 쌍바닥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좀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버틸만한 힘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은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차트적으로 좀 뜯어보려고 제가 한번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삼성전자는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일단 월봉서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월봉.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삼성전자는요 이렇게 길게 보시잖아요. 길게 보시면은 단 한 번도 돌파한 전고점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크게 보시면은 전고점이 여기 전고점이 있으면은 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그 전고점 한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여기도 전고점 돌파했죠?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전고점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고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전고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리먼 브라더스 때. 그 세계 대공황 온다고 그랬었을 적에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이 밑으로 지금 뭐 이 월봉상에서 쌍바닥짜리인데 쌍바닥인데 요 밑으로 좀 떨어질 확률은 저는 좀 극히 드물다라고 봅니다. 요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 돌파한 전고점 자리도 괜찮지만 이 월봉상에서 크게 쌍바닥이거든요. 요 밑으로 이제 내려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좀 입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려고 왔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매물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매물대 차트는 뭐냐면은 그 가격에 산 사람들의 분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매물대 차트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년치를 보시면 되고 6개월치를 보시면 되는데 자, 1년치서부터 볼게요. 1년치. 봤을 때 그 종목의 그 하방 지지력 더 이상 빠지지 안 빠지냐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바로메터 중에 하나가 매물대 차트입니다. 이렇게 매물대 차트는 뭐냐면 그 가격에 산 사람들의 분포도를 말해요. 분포도. 그러니까 매물대가 만약에 이거 그때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으면은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다가 만약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여기 있는데 올라가려다가 이 가장 많은 매물대에 매도세에 묶여갖고 떨어져요. 그래서 저항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반면 주가가 가장 많은 매물대를 밑에 까이고 있으면은 하방 지지가 확보가 되고 추가적으로 내려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월봉에서 보여드렸죠. 월봉에서는 돌파 전고점 밑으로 떨어진 적 단 한 번도 없다. 딱 한 번 빼놓고 리먼 브라더스 때 빼놓고 그때만 빼놓고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봉에서 봤었을 적에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에 걸쳐져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그다지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종목 이유는 이래서예요.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은 왜 그물망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물망. 자, 그물망 차트를 보시면은 자. 그물망 차트는 뭐냐면은 모든 이 이동평균선을 다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 쓸 때 뭐 20, 60, 120, 240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동평균선도 있죠. 135일, 140일, 125일. 근데 그런 걸 다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 위에 내려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매물대예요, 매물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 저 위에 있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매물대의 폭이 어떻습니까? 좁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차트랑 좀 비교해보면 과거 자리랑 비교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그 매물 보시면은 한 요 정도짜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그물망 봤을 때 지금 여기 요만큼이 지금 매물이 있잖아요. 매물인데 한 요 정도쯤이 아닐까. 매물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있는 요 정도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모자랐는데 요거까지 마저 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공매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매도 비율을 보고요. 공매도 비율을 보고 그다음에 대차 잔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 주수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두껍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껍게. 자, 공매도 비율을 빨간색으로 좀 두껍게 하고 대차 잔고를 파란색으로 해서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갖고 나왔는지 말씀드리면은 자, 이 공매도 비율이 있는데 이 공매도 비율은
보통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5%만 있어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매도 비율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은요. 이 공매도 비율은 이 종목의 하루 거래량 속에 공매도가 얼마만큼 나타나는 게 공매도 비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처음에 지금 10%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수치를 좀 찍어보면은 이 수치를 찍어보면은 약 0.66%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어. 이 해당 종목은 그 공매도한테 덜 시달립니다. 그리고 대차장고도 보시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대차장고도 그러니까 대차장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약 1억 주가 되는데 어떤 그러니까 공매도의 그 대기 수익이라도 볼 수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누적으로 인해서 이제 대기 수요로 보는 게 맞죠. 그런데 대차장고는 수요가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 어떤 절대적인 값도 중요하지만 추세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차장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죠? 공매도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대차장고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향후 이제 해당 종목에는 최소한 공매도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는 없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일단 이 해당 종목은 이제 수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전자 업종을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제일 많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월봉상에서도 바닥이고 일봉상에서도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고 그물망 차트로 봤었을 적에도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되어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비율도 적고 대차장고도 줄어들고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좀만 수급만 붙으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재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들고 있으면은 그래도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 삼성전자고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을 딱 다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이렇게 급락이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설명드립니다.